대출 이자 20% 저렴하게 계약했다 하시는데 다행이네요. 제 영상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니 좋네요. 이 챕터도 아주 흥미로운 챕터인데 은행에서 흥정을 한다고 라는 챕터가 있어요. 사실 제 영상 중에 조회수가 제일 많은 게 대출 호구라는 영상이 있어요. 그 내가 경험했던 것들 가지고 만든 영상이었는데 저도 예전에 그랬지만 그냥 주거래은행을 믿고 있거나 아니면 은행이 제시하는 어떤 그 답안지 안에서 모든 걸 선택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경찰서에 가면 위축되고 은행에 가면 좀 위축되고 아니면 검찰을 만나면 위축되듯이 내가 이게 대출이 안 나오면 안 되는데 아니면은 경찰한테 잘못 보이면 안 되는데 그래서 내가 항상 의리라고 생각하는데 은행에 갔을 때도 은행이 제시하는 것 안에서 꼭 결정할 필요가 없어요. 은행이 제시하는 금리는 은행이 원하는 거고 내가 원하는 건 다를 수 있으니까요. 은행도 사람들이 모여서 업무를 보는 공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하는 일은 사람들마다 재량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지점장님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담당 직원일 수도 있고 이들이 어떻게 마음먹느냐에 따라서 내 금리가 어느 정도 바뀔 수 있다는 걸 의미해요. 근데 사람들은 핸드폰 하나 바꾸면서도 통신사들이 이렇게 저렇게 알아보고 가격 비교부터 시작해서 뭐 좋고 안 좋고 일주일씩 조사하는 분들도 대출은 되게 쉽게 그냥 은행 가서 금리 받아보고 그 중에서 결정을 하시는데 금융 소비자로서 권리를 충분히 누려야 되는 필요가 있어요. 은행 금리도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거는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주거래은행 믿고 가만히 있다가 신규 은행으로 이동하면서 금리를 1% 가까이 낮췄으니까 1년으로 따지면은 1000달러가 넘는 금액이에요. 큰 금액을 대출 받으시는 분들은 대출 만기 2개월 전에 최소 3개 은행 이상 대출 금리를 충분히 비교해 보시고 가장 좋은 조건으로 대출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출 오고 영상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셨던 것 같아요. 가장 많은 분들이 봐주셨고 댓글도 가장 많이 달아주셨고 박찬봉 님도 대출이자 20% 저렴하게 계약했다 하시는데 다행이네요. 제 영상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니 좋네요. 은행도 흥정의 대상이라는 거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떨어지는 칼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챕터가 있는데 떨어지는 칼을 잡기 위해서는 회사의 가격이 아니라 가치를 알고 있어야 된다. 맞는 말이죠. 가격만 봐가지고는 절대로 겁나서 폭락할 때는 살 수가 없죠. 그런데 내가 가치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떨어지는 칼을 잡는 게 나중에 더 큰 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는 거고 증시격언에 있는 떨어지는 칼을 잡지 말라는 거는 트레이더로서 모멘텀 투자하시는 분들이 하락장에서는 손을 벨 수 있으니 사지 말라는 거고 떨어지는 칼을 잡기 위해서 필요한 두 가지는 분할 매수. 한 번에 다 들어가지 않고 나눠서 들어가면 내가 급락하고 있을 때도 어느 정도 마음의 안정감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거고 본질 가치에 대한 자기만의 확신이 있을 때 폭락장에서 과감하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코로나 사태 때도 증시가 1400선까지 내려왔을 때 과감하게 배팅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때 몰빵으로 투자한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지금 김승우 회장도 3분의 1을 먼저 투자했다고 하시는데 나눠서 분할로 들어가면 아무래도 편안한 마음으로 더 떨어지면 더 들어가면 되니까 내가 충분히 가격이 내려왔다 생각할 때 투자할 수 있는 거죠. 그 회장님 말씀 중에 좀 인상 깊었던 거는 30살 무렵에 차트 분석을 배우고 트레이딩에 나섰다가 전 재산을 날리고 이후 20년간 투자를 못 하셨다는 게 좀 인상 깊었어요. 모든 사람은 회장님도 그랬듯이 다 실패를 합니다. 내가 지금 당장 실패했다고 해서 내 삶은 끝났다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회장님도 이렇게 큰 실패를 하고도 다시 일어섰으니까 여러분이 지금 뭐 안 좋은 일을 겪고 있거나 아니면 실패를 경험하신 분들이라도 항상 용기를 가지고 길게 보고 다시 차근차근 일어서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식을 부자로 만드는 방법은 제가 부자 엄마 가난한 엄마도 영상을 찍은 적이 있고 부모 자식 갈등에 관해서 영상을 여러 개 만든 적이 있어요. 청년들이 많이 힘든 것 같아요. 부모님의 기대치에 맞추는 것도 힘들고 부모님은 안정적인 도전보다는 안정적인 걸 계속 권하는데 본인은 좀 더 도전적인 삶을 살고 싶어하는 청춘들이 가장 힘들겠죠. 내 자식을 부자로 키우고 싶다면 여러 가지 꿈 중에 기업가라는 꿈도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려주고 그 가장 좋은 방법은 어릴 때 증권 계좌를 하나 만들어주고 주식을 하나 사주고 스스로 주식 투자를 좀 할 수 있게끔 독려해 주시는 게
좋다고 김승호 회장님도 말씀하시고 존리 대표님도 항상 말씀하시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한국 청년들은 역량은 엄청난데 자기 역량을 제대로 발휘를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지금 공무원 시험이나 공시 준비를 위해 가지고 매년 30만 명이 거기에 매달려 있는 것도 국가적으로 봐서는 큰 낭비일 수 있겠죠. 근데 뭐 공시 준비하는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지금 현실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를 거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 부분이 있어요. 직업의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게 보장이 안 되고 실패를 용인하지 않는 사회 문화라든지 안 좋은 점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내 자식을 부자로 키우고 싶다면 어릴 때 주식 투자 아니면 금융 문맹을 깨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주변에 주식 투자로 힘드신 분 너무 많이 봐서 주식에 손이 안 갑니다. 주식 투기를 하신 분들이죠. 힘드신 분들은 대부분 주식을 기업하고 동업한다는 생각도 없이 누군가 방송에서 이게 간다더라 좋다더라 이게 뭐 앞으로 어떤 정보가 있다더라 할 때 투자하신 분들이 많으시죠. 근데 우량주 장기 투자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성장주에 장기 투자하신 분들은 성과를 내신 분들이 더 많죠. 사기를 당하지 않는 법에 대해서도 회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회장님이 젊었을 때 큰 사기를 여러 번 당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깨달았던 거는 욕심을 부리지 않고 모든 영역에 관여하지 않으면 사기에 노출되지 않는다는 걸 깨달으셨던 것 같아요. 이익이 많다는 제안이라든지 아니면은 내가 모르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사업 모델에 대해서는 절대 투자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해요. 사기꾼들이 항상 하는 말이 상식 있는 사람은 절대 사기를 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기꾼들이 노리는 사람들은 욕심에 눈이 먼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그냥 너무 상식적이라서 내가 혹하는 제안을 해도 그게 될 수가 없는데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사기가 안 통하겠죠. 큰 부자는 하늘이 낸다 하셨는데 여기도 명심보감에서 작은 부자는 근면함에서 나오고 큰 부자는 하늘이 낸다 이런 말이 있었죠. 그래서 부자가 되는 운명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부자가 되는 상황이 있는 것뿐이다. 전적으로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내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역량도 좋아야 되지만 운도 크게 따라줘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 큰 부자가 되신 분들은 대부분 인터넷하고 관련된 뭔 일을 하신 거죠. 인터넷 세상이 열릴 때 온라인 게임 회사를 만들어서 큰 부자가 되신 분들, 그 다음에 이커머스 회사를 만들어서 큰 부자가 되신 분들, 세상이 변할 때 그 조류에 잘 올라타신 분들, 시장이 커질 때 그 자리에 있었던 분들이 큰 부자가 되신 거고, 내가 사업에 성공한 것은 역시 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늘 부에 대해서 감사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진다고 하셨는데 맞는 것 같아요. 부자가 되는 과정에서는 운이 크게 작용을 해야 되고, 그 운은 누구에게나 찾아갈 수 있는 거고, 준비된 사람들이 그 운이 왔을 때 그걸 누릴 수 있겠죠. 근데 내가 잘 됐다고 해가지고 전부 다 내 탓이요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내가 운이 좋았음을 인정하고 내가 얻게 된 것들을 남한테 베풀기 위해서도 항상 노력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김승우 회장님도 사장을 가리키는 사장으로서 계속 강연하시고 강의하시고 뭔가 베풀려고 많이 노력하시는 것 같아서 보기가 되게 좋았습니다. 실패할 권리라고 했는데 나는 많은 실패를 경험했고 지금도 여전히 실패를 하면서 산다. 이유는 여전히 도전하기 때문이다. 실패를 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실패는 뭔가 도전하고 뭔가 발전하려는 사람들에게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그건 또 걸리기도 하죠. 그래서 젊은 시절에는 실패에 너무 위축될 필요도 없고 실패를 많이 경험해보고 거기서 많은 걸 배우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유튜브가 부작용도 많지만 좋은 정보도 많아서 개미들이 점점 똑똑해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것도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냥 ETF를 그냥 장기 투자하듯이 계속 쌓아가서 시장 수익을 거두는 거하고 내한테 투자해서 스스로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시간을 투자 공부하는 데 바쳐서 플러스 뭐 1, 2%의 수익을 더 거두는 거하고 어느 게 더 좋을 수 있을지, 제가 항상 말하지만 관심, 시간, 에너지가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고 했잖아요. 이거를 수익률 1, 2%더 추가 수익률하고 바꿀 건가, 아니면 이거를 나를 위해서 아니면 내가 성장하는데 쓸 건가도 항상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책이 부자로 만들어줄까라는 챕터가 있었는데, 나는 책이야말로 삶의 가장 좋은 도구라고 믿는다. 책을 해석하는 능력이 생기면은 스스로 질문을 가지게 될 때 부자의 길을 만나게 된다 하셨는데 맞는 것 같아요. 책에서
정보나 지식을 얻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책을 통해서 어떤 것을 이해하게 되고 스스로 자꾸 질문을 하면서 답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삶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하셨는데 책을 읽고 감화를 받은 뒤에 작가의 지적 무게에 깔려 스스로 초라하게 느끼지 마라고 하셨는데 보통 책을 읽다 보면은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엄청난 지적 영향을 보면서 내 스스로가 초라해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필요가 절대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는 게 아니라 거인의 엉덩이에 깔려서 질식사하는 거다. 작가가 그 정도 역량을 가지고 책을 잘 쓸 수 있었던 거는 그 작가가 그만큼 공부하고 노력했기 때문이고 여러분들은 그걸 안 했기 때문에 그 책을 못 쓰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 위축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끝으로 신은 왜 공평하지 않을까 하셨는데 신은 우리 인간들의 삶에 일일이 개입하지 않음으로써 공평함을 행사한다고 하셨어요. 신은 내가 아무리 기도한다고 해가지고 내 소원을 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기도가 통할 것 같으면 종교인들이나 종교를 가지고 매일 기도하시는 분들 다 부자 되셨어야죠.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신을 원망할 필요도 없고 신이 만든 게 아니니까. 그리고 신에게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 일어서라 하셨는데 신의 도움을 얻지 않고 스스로 일어서겠다고 마음먹어야 정말 길이 보인다. 실방이 훨씬 이해가 빠릅니다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행복당복님 잘 보았습니다. 잘 듣고 고맙습니다 하셨는데 저도 고맙습니다. 책 한 권 읽은 것 같아요. 앞으로 책 좀 더 잘 읽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써니님 이런 영상 공유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전준호님 재밌었습니다. 아무튼 늦은 밤 이렇게 시청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는 좀 더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책도 앞으로 자주 소개해드리고 제가 생각하는 경제에 대해서 아니면 투자에 대해서 어떤 삶의 철학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을 때 정리해서 재밌게 방송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